뉴스에 매일같이 허그라고 나올 정도로 도대체 허그가 뭐냐, 온 국민이 알게 생긴 이 허그인데요. 최근 트렌드가요,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을 보고 놀랜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허그의 안심 전세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안심 전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죠. 뉴스에 매일같이 허그라고 나올 정도로 도대체 허그가 뭐냐, 온 국민이 알게 생긴 이 허그인데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정말 이상한 이름 많았죠. 뭐 빌라왕, 무슨 건축왕, 세상에 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근데 제가 이제 실무를 할 때 약간 느낌이 있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었어요. 뭐였냐면, 안심 전세로 대출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굉장히 높게 해서 가져와서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은행들은 무조건 허그의 규정대로 쫓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거 너무 리스크하다 하면, 예를 들면 감정평가서를 쓸 수 있거든요. 그 감정평가서가 너무 과도하게 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허그의 규정에는 적합하지만 이거 너무 높아서 저희 은행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거절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허그에서 좀 강력하게 규정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이 변경됐는지 알고 가시면 대출을 받는 분들도 좋고 임대인들도 좋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정 중에서 바뀐 게 위반 건축물 심사입니다. 원래 위반 건축물은 전세 대출이 되지 않아요. 저희 집은 위반이 아니고요. 저 옥상이 위반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갈 집이 그 빌라에서 옥상은 위반인데 내 집이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규정을 조금 명확하게 요번에 허그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띄워봐서 위반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산정도 좀 더 타이트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임대인 사망 시 최근에 이제 3,000채, 4,000채를 가졌던 임대인들이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대출을 동의를 받았던 많은 임차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사망을 했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연장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분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한 임대인이 사망을 했으니까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지 허그에서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이 임대인의 주택의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약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진구하여 위반 건축물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간혹 저한테 임대인 분들이 저희 집이 위반 건축물인데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없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임차인을 구할 때 그분한테 오히려 저희 임차인분이 전세 대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구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기관 세 군데잖아요. 서울보증,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군데 모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그런 집은 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에 적용 비율을 조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요 시세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는 KB 시세라고 해서 시세가 있지만 빌라는 시세가 없어요. 그럼 빌라는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가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집의 호수를 딱 넣으면 그 공시가격이 나와요. 만약에 공시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 집의 가격을 1억 5천으로 봐줬어요. 이때까지 1억 5천짜리 집이야 라고 봐줬는데, 이제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140%로 낮췄거든요. 이제 이 집은 1억 4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집값 대비 그 비율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이 집값 대비 90% 이상을 넘으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100%였거든요.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1억이면 1억 5천짜리 집으로 봐줬고 전세 보증금도 1억 5천이어도 대출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1억 4천으로밖에 안 봐주는 데다가 1억 4천에 90% 이상을 넘으면, 그러니까 90%까지만 우리가 전세 보증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있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허그에서 보증을 많이 해주니까 전세 보증을 높여도 대출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집값보다 많이 저렴해야 전세 대출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요, 감정평가 기간에 감정평가 금액을 인정을 해줬어요. 순서에 상관없이도 해줬고 이게 1순위인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감정평가 금액을 허그에서 정한 그 기관에서만 감정을 받아와야 돼. 예전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감정료 내고 받아오면 다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정 감정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이 감정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감정을 받아오셔야 되는데 그냥 안전하게 가세요. 뭐 신축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안전하게 공시지가의 1.4배 돼야 집값이구나. 그거에 90% 안에 들어와야 내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인천이라든지 화곡동에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빌라가 전세가 계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안전하게 계약을 하시면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요.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을 보고 놀랜다고 집이 10억이어도 1억만 대출 있어도 저 안 들어가요. 싫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면 뭐 1억 대출이 있고 그 집에 전세가 뭐 한 4억이다 이러면 집값의 50% 이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앞에도 대출 있으면 안 되고요. 뒤에도 대출 있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적합한 선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임대인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집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반환 보증에 가입이 되는 조건으로 전세 대출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곳의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버팀목 전세에서도 어떤 보증서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버팀목 역시 이 안심 전세인 허그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 규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 받으실 분들은 역시 이 규정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 사망 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해놨으니까 혹시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주시면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 4년 이내로 연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을 했거나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때마다 보증을 받았던 그 보증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